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 영어 38번을 해설하겠습니다. 문장 삽입 문제고요.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주어진 문장을 먼저 분석하시고 그 앞뒤 내용이 뭐가 들어갈 것인가를 하는 것이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독해를 하실 때 각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나 지시 대명사 그리고 같은 단어, 동어 반복이죠. 동어가 반복되는가 아니면 앞에 나왔던 개념이 다시 한번 재진술, 패러프레이징이 되는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순서 문제랑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삽입 문제가 순서 문제보다 은근히 오답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순서 문제는 이 순서를 처음에 거만 찾으면요. 뭐 예를 들어서 B가 먼저 온다. 이게 확실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우의 수가 50%죠. C인지 A인지 둘 중에 뭐가 먼저 오는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면 문장 삽입 문제는 우리가 아무래도 잘 답으로 나오지 않는 1번을 제외하고는 뭔가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a trade secret. However, the secretive inventor risks that an employee or contractors will disclose proprietary information.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Trade secret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거래 비밀 정도로 영업 비밀 혹은 거래의 비밀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일단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거래상의 비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없이 어떤 특별한 거래상의 비밀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보호가 없이는 그러나 여기 역접이 있다는 것은 앞부분 내용하고 이 뒷부분의 내용이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however 문장 앞의 내용과 이 however 문장이 나오고 나서의 상황이 반전을 이루면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법적인 보호가 없이는요, secretive inventor, 어떤 비밀스러운 발명가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 비밀스러운 발명가가 뭔지 거래 비밀이 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마 앞부분 서론 부분에 어떤 설명이 나와 있을 건데요. 지금 당장 알려고 하시지 말고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비밀스러운 발명가는 그러나 이 거래 비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절차 없이는 대이하라는 위험을 무릅쓰다. 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risk that 대절을 끌고 들어오는 동사입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면요, 어떤 직원이나 contractor, 어떤 계약자들이 disclose라는 동사는 수능에 여러 번 나왔던 동사죠. release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폭로하다, 밝히다. 자, 여기서 계속 secretive, 비밀스러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동사가 왔네요. 맞는 동사가. proprietary information은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딱히 주석은 없네요. proprietary information은 아마 우리가 앞부분을 읽으면은 어떤 그 힌트가 되어서 이 단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몰라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이 앞부분에 어떤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proprietary라는 형용사는 그냥 무시하시고 disclose information 어떤 그냥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폭로하는 위협을 무릅쓰는군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뭔지 지금 모르는 상태라면은 계속 알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단어에 대한 주석도 없고 앞에 문맥이 없을 때 단어의 어떤 뜻을 알 길이 없다. 그게 형용사, 부사든지 간에 그럴 때는 그냥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 챙기고 가시면 돼요. 이거 몰라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등록 상표가 있는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상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proprietary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그 정보의 소유주가 명확한 정보입니다. 주인이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단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서든지 문장 삽입이든지 주어진 문단이나 문장을 먼저 읽고 독해를 하실 건데 그 안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너무 집착하지 않기 큰 틀을 아셔야 되는 거지 단어 하나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proprietary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앞부분을 읽어보면 이게 힌트가 돼서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문제에나 다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모든 단어를 다 알아서 그걸 조합한다고 해도 만족스러운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틀을 아는 것, 그다음 논리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trade secret, 그 다음에 secretive inventor 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 맞죠? 이 거래 비밀 혹은 영업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그럼 앞부분에는 이 거래 비밀에 대한 보호가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맞죠? 뭔가 보호가 될 때의 내용이 나올 것 같고요. 여튼 이 거래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은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발명가들은 대디아라는 위험을 무릅쓰는데 직원이나 계약자들이 등록 상표가 있는 정보를 폭로할 것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rade secret하고 the proprietary information이 같은 문맥임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disclose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비밀스러운 것을 폭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문맥을 봤을 때 거래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은 등록 상표가 있는 어떤 정보를 누군가가 폭로한다는 위협을 무릅쓴대요. 그러면 이 등록 상표가 있는 정보라는 거는 거래상의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비밀스러운 발명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거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그 사람들 몰래 뭔가 발명을 한 어떤 정보, 발명 내용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래상의 비밀, 회사에 뭔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사람을 고용해서 뭔가를 발명한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의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거래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은 그 비밀을 누군가가 폭로하게 될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앞에는 아무래도 거래 비밀이 법적으로 보호가 되었을 때 어떤 내용이 오는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 뒤에는 명확하죠.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으면 발생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뒷부분에는 무조건 나오겠죠. 어떤 부정적인 risk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나오겠고 앞부분에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법적인 보호가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하니까 반대로 법적인 보호가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번 추론해 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읽어봅시다. Trade Secret Law. 역시 이 글의 소재가 Trade Secret이라고 추론을 했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Trade Secret Law가 나오네요. 이제 법이 붙었으니까는 거래 비밀법이라고 그냥 우리 나름의 이름을 붙여봅시다. 정확하게 완전히 100%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네이버 찾아봐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름을 임의로 붙여서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거래 비밀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뭔지 선생님도 몰라요. 이 지문을 읽고 알았습니다. aims to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합니다. promote innovation. 혁신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innovation이라는 단어 보는 순간 secret이 innovation이로구나 라는 것을 좀 추론을 했습니다. secret이 지금 innovation이에요. secretive inventor는 회사에서 혁신을 위해서 뭔가 비밀스럽게 고용한 발명가고 proprietary information, 등록 상표가 있는 정보라는 것도 혁신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글에서 innovation은 secret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자, 거래 비밀법이라는 것은 혁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lthough 비록 it accomplishes it은 trade secret law가 되겠죠. 그것이 성취를 할지라도
this objective, 이러한 목표를, this objective는 뭡니까? 혁신 증진 목표네. 혁신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very different manner, 아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성취할지라도 거래 비밀법은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then 뒤에 볼까요? patent protection.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특히 빈칸, 문사, 순서 등 고난도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온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 개념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Trade Secret Law하고 Patent Protection, patent는 특허입니다. Patent Protection, 특허 보호와 거래 비밀법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거래 비밀법하고 특허 보호를 계속 대비시키면서 내가 글을 진행을 할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는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독해를 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빈칸 문제에도 내기가 좋고요. 이렇게 문사에도 나오고 순서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정리할게요. 거래 비밀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특허 보호라는 개념보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in a very different manner than patent protection. 이 특허 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달성시키긴 하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혁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특허 보호와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한데 어쨌거나 특허 보호와 거래 비밀법은 서로 다르지만 거래 비밀법도 그렇고 특허 보호법도 그렇고 혁신을 증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일함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나올 것 같은데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주어진 문장은 1번은 아직 나올 차례가 안 됐죠, 전혀. 주어진 문장에서는 아마 앞부분에 이 거래 비밀을 위해서 뭔가 거래 비밀이 뭔가 법적인 보호를 받았을 때 그게 아마 거래 비밀법이지 않을까요? 그 거래 비밀법이 유지가 되었을 때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뒤에는 거래 비밀법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의 부정적인 결과가 온다고 우리가 추론을 미리 했습니다. 아직 아니지. 자, notwithstanding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하고 같은 뜻입니다. The advantages of obtaining a patent. 특허 얘기를 먼저 하네요.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many innovators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secretive inventor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혁신가들은 prefer to protect, 보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혁신을 secrecy, 비밀을 통해서 선호하는 것을 비밀을 통해서 유지한 것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문장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느냐 아니면 또 이해하기 힘든 직독직해식 독해를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이거를 만약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이라면은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혁신가들이 비밀을 통해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문장을 읽고 아무 느낌이 없을 거예요. 독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첫 번째 문장을 참고를 하죠. 그리고 알아차립니다. 비밀을 통해 혁신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뭘까? 거래 비밀법을 통해서 혁신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이 주어진 문장이 trade secret, secretive inventor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trade secret law하고 이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하고 같은 말이겠죠? 같은 말이고 이 secretive inventor도 innovators하고 같은 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문장은 거래 비밀법과 특허 보호 중에 거래 비밀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거래 비밀법을 혁신가들은 선호한다. 아, 이 글은 거래 비밀법의 이점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 글의 제목을 붙이자면 거래 비밀법이 왜 특허보다 선호되는가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겠죠. 자, 2번 갑니다. 2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래 비밀법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래 비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없이, 즉 거래 비밀법 없이는 비밀스러운 발명가는 이러이러한 위험을 무릅쓸 것이다. 지금 아직 나오기에는 구체적으로 앞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나오지도 않았고요. 조금 어색하죠. 그리고 일단 확실히 D를 봤을 때 2번이 아니라는 것이 더 판별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They may believe that. They는 누구죠? 혁신가죠.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번에 들어오기가 좀 힘듭니다. They may believe that. 그들은 대리하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Cost and delay of seeking a patent. 특허를 seeking, 추구하는 것에 비용과 어떤 지연,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특허를 추구하는 것의 그 비용과 어떤 시간 지연 같은 것들이 too great or that secrecy better product their investment and increases their profit. 자, 그래서 이 혁신가들은 왜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통해서 혁신하는 것을 선호하냐면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 혁신가들이 이 이유를 추론해 봤을 때 그 특허의 어떤 비용과 시간 지연 같은 것들이 너무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대디아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투자를 잘 보호를 하고 인베스트먼트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요? 깜짝 퀴즈. 인베스트먼트는 문맥상 그들의 투자를 더 잘 보호하는 거니까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그들의 혁신, 발명 이런 것들을 더 잘 보호를 하고 그들의 프로핏,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2번 문장은 그 앞부분에서 특허를 얻는 것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비밀을 통해 혁신하는 것을 선호하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2번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2번이 들어오면은 뜬금없이 거래 비밀법 없이 그 거래 비밀법이 없다면 비밀스러운 발명가는 이런 단점을 겪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2번은 왜 혁신가들이 비밀 그 거래 비밀을 어떤 혁신을 할 때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3번 딱 봐도 아니죠. 왜냐면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they might also believe that 하고 they may believe that 하고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지면 문장 삽입 문제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디하라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뭐라고? The invention, 그 발명의 다른 말은 혁신입니다. 자, 이제 지문 중간부터는 paraphrasing이 자동으로 되셔야 돼요. 혁신이 can best be utilized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a patent would allow. 자, 그리고 뭐라고 믿을지도 모르냐면은 혁신이라는 것이 혹은 발명이라는 것이 활용되어집니다.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best니까 가장 잘 활용되어질 수 있대요. 아주 더 긴 시간 동안, 더 긴 시간에 거쳐. 뭐보다? 특허가 허용하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거쳐서 잘 활용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점은 뭔가요? 첫 번째 이점은 그 특허에 드는 어떤 비용이나 시간 지연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이 비밀을 유지하면서 내가 혁신을 하는 게 투자를 더 잘 보호하고 이익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앞에 delay of seeking a patent가 나왔긴 했지만 이 특허가 허락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에 거쳐서 혁신이 가장 잘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믿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특허를 얻는 것보다 innovation through secrecy가 더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쭉 내용이 유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죠. 자,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네요. 보통 문장 삽입 문제가 1, 2, 3번보다는 4번 아니면 5번의 답이 많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해보자. 자, 왜 5개의 선지 중에 2개의 답이 몰림에도 불구하고 많이 틀리느냐?
두 개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조금 5번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왜 4번이 답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4번이 답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특허에 비해서 비밀로 혁신을 했을 때 이점이 나열됩니다. 혁신가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보면 Once the idea is released, release, disclose 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생각이나 비밀이 밖으로 드러나다, 폭로되다입니다. 그 일단 아이디어가 폭로되면은 이제 공개되면 아이디어는 뭐죠? 혁신, 발명, 다 똑같은 뜻이죠. 패러프레이징 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일단은 혁신이 공개되면 it will be free as the air. 그것은 공기 중에 마치 공기와 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공기 중에 이렇게 다 폭로가 될 것이다. 사람들한테 다 공개가 된다는 거죠. Under the background norms of a free market economy. 자유 시장 경제의 어떤 배경 개념 아래에서 자유시장 경제 아래에서 마치 공기와 같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자, 아이디어가 이 혁신가들이나 발명가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폭로되거나 대중들한테 공개되어 버리면 그건 자유시장 경제 아래에서 완전히 그냥 공기와 같이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5번 D의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Such a predicament는 공경입니다. 부정적인 언어죠. 그러한 공경은 자, 지금 보면 once the idea is released 아이디어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래서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 아래에서 말 그대로 이 아이디어가 공기와 같아졌을 때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공기와 같아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공경을 would lead any inventor 어떠한 발명가로 하여금 seeking to rely upon secrecy 비밀에 의존하게 만들 것이다.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이 such a predicament가 사실 아이디어가 공기와 마찬가지로 노출되었을 때 그 내용을 바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점이 만약에 이 without any special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 이 문장을 5번에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5번의 문장 주어진 문장을 넣었어요. 그 거래 비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없이 즉 거래 비밀법 없이 비밀스러운 우리의 발명가들, 혁신가들은 등록 상표가 있는 그들의 이제 어떤 소유가 되는 정보, 그러니까 혁신이죠. 그들의 혁신을 누군가가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무릅쓸 것입니다. 그러한 공경, 이것도 지금 말이 되거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5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문장을 넣어도 once the idea도 그렇고 주어진 문장도 부정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such a predicament가 자연스럽게 받아요. 그리고 우리 문장 삽입 문제에서 사실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왔냐면은 주어진 문장이 있으면은 그 주어진 문장의 어떤 키워드나 내용을 such나 아니면 this나 요런 친구들이 D에서 받는 문장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기출문제. 그래서 얼핏 보면 5번이 좀 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 4번이 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5번에 들어가면 이 뒷부분은 사실 괜찮아요. 여러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이상할까요? 4번에 들어가지 않고 5번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once the idea is released 문장이 둥둥 뜬다는 것이 이 문제의 진짜 포인트입니다. 5번에 들어가면 앞뒤 연결성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하고 such a predicament는 잘 맞아요. 그런데 이 5번에 만약 들어갔다. 그러면 once the idea is released 문장은 혼자 어쩔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 비밀로 혁신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once부터 바로 단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떠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그런데 거래 비밀법이 없으면 비밀스러운 발명가들은 그들의 혁신이나 발명이 다 노출될 위험을 무릅쓰게 돼. 일단 아이디어가 릴리즈드, 노출이 되면 이렇게 되죠. 사실 이 릴리즈라는 단어가 선생님이 디스클로즈를 보는 순간 릴리즈를 생각을 했긴 했거든요. 두 개가 유의어예요. 같이 외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도 이 디스클로즈를 릴리즈가 재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할 때 같이 묶어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도 이 유의어, 그다음 반의어를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능 영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재진술 때문에 이 재진술이 이렇게 disclose를 release로 유의어로 재진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회벌이 끼면 반대로 재진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어 반의어를 같이 묶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release는 공개하다. 그다음 뭐 석방하다도 있고 음반을 발매하다, 책을 발간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보내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idea is released는 여기서 아이디어가 내보내지는 것은 아이디어가 폭로되는 거, 누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disclose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에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은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위협을 무릅쓸 것이다. 일단 아이디어가 노출되면 이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어주는 문장이 없으면 once the idea is released 문장이 둥둥 떠버리게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겁니다. 5번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실 such a predicament가 잘 봤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떠버린다는 거에서 이 문제에 의도가 있습니다. 어렵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한 공경은 어떠한 발명가로 하여금 결국에는 secrecy, 이 거래 비밀법에 의존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to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building high-end impassa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y and greatly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with access to the proprietary information. 뒷부분은 다 해석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facility까지만 그냥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요 문장 다시 해석하면 그러한 공경, 이때 공경은 뭔가요?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공경은 lead 목적어,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맞죠? seeking이 이 any inventor를 수식한다고 봐야 맞겠네요. 구문상. 자, 해석하면 그러한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공경은 어떤 혁신가나 발명가들이 추구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발명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추구하는 그 발명가들이 비밀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리드를 그냥 사역동사처럼 이끌다로 하지 말고 하게 만들다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spend an inordinate amount of resources. 자, inordin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지금 일단은 답은 찾았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nordinate는 과도한, 지나친입니다. 이 단어 잘 안 나오는 단어죠. 어떤 과도한 양의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 이렇게 되겠죠? Building high and impassable fences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y. 일단 around their research facilities가 high and impassable fence를 수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uilding부터 이제 facility까지 resources를 수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노출이 되면은 이 인벤터들, 그 다음에 혁신가들이 굉장히 리스크를 무릅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공경이 터지게 되면은 이것은 혁신가들이나 발명가들이 결국에는 비밀에 의존하게 이끕니다. 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나친 어떤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 지나친 자원들이 어떤 자원이냐면은 아주 높고 넘을 수 없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울타리를 그들의 연구
시설 주변으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굉장히 높고 넘을 수 없는 그런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과도하고 아주 지나친 그런 자원을 쓰기 위해서 비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공경에 터지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secrecy를 통해서 그들의 혁신을 보호했다면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secrecy는 아이디어가 누출이 되고 나서 뒤늦게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구시설 주변에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높은 그런 장애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뒷부분을 이제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문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Trade Secret Law하고요, Patent Protection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대비를 한다고 하면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대비되면서 진행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 다음에 대비되는 걸 찾았는데 두 번째는 글쓴이가 만약에 두 개념을 대비시킨다면 누구 편을 드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글에서는 Trade Secret Law 편을 들고 있죠. 특허를 얻는 것보다 왜 혁신가들이 비밀을 중요시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지문입니다. 맞죠? 그거는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글의 흐름이 대비를 시키면서 여기 적어볼게요. 특허 대 비밀. 비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특허에 비해서 비밀이 좋은 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지문을 읽으시면 이렇게 한글로 도식화를 시키셔야 돼요. 주어진 문장에 역접이 나오면서 비밀, 거래 비밀법이었죠? 거래 비밀법이 없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가 나오고요. 아이디어가 누출이 되었을 때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경은 더 많은 어떤 자원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문이 이런 식으로 특허와 비밀을 대비하면서 비밀의 장점에 대해 얘기하다가 단점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문장 삽입 문제를 내는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장 삽입 문제 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디서 내죠? 장점에서 단점으로 넘어가는 역접의 부분에 내신다는 걸 아시겠죠? 이게 문장 삽입 문제의 사실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지문을 도식화해가지고 한글로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연습하셔야 될 게 이제 paraphrasing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문이 paraphrasing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두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Trade Secret Law하고 Patent를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Innovation through secrecy. 여기서부터는 직역을 하기보다 앞에서 찾아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비밀을 통한 혁신이라는 것은 trade secret을 뜻하겠죠. 비밀로 이제 그 거래를 하는 거, 영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보면은 여기서 investment 같은 표현도 단순히 투자보다는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그들의 발명이나 혁신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paraphrasing 하셔야 되고 그렇죠. invention도 혁신으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innovation, investment, invention, 혁신, 투자, 발명 다 다른 뜻이지만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게 paraphrasing 연습이에요. 처음엔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계속 숙지를 하실수록 직역보다는 paraphrasing으로 독해를 하시게 되면서 지문이 쉬워져요. 그 다음에 또 이 지문의 paraphrasing 포인트가 released였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disclose, release 같이 외우긴 하실 건데요. 문장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의 이 단어가
released로 paraphrasing 되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번을 답을 잘 하신 분들은 이런 paraphrasing 포인트도 놓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uch a predicament도 결국에는 보시면은 앞에서 나온 once the idea is released를 받는 거죠. 맞죠? 그러한 아이디어가 노출되었을 때 그러한 공격. 그래서 같이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또 paraphrasing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특히 proprietary information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proprietary information이 결국 innovation, investment, invention 다 똑같은 뜻이죠. 아시겠죠? trade secret, legal protection for trade secret은 그 자체로 trade secret law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trade 말 자체도 innovation, 혁신, investment, invention하고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secretive inventor은 누구입니까? innovators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inventor입니다. 자, 지금 형광펜을 얼마나 그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독해에서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은 나중에는 첫 번째 문장이 아닌 경우에 첫 번째 문장이 아니고서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문맥으로 대체하면서 이해가 가능해요. 그래서 proprietary 이런 단어 나와도 겁먹으실 거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요 수업은 중요하니까 여러 번 들어주세요. 요약하면은 문장 삽입 문제 포인트. 지문을 먼저 문장 삽입 문제의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으시고 앞뒤 내용을 먼저 추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에서 두 가지 개념이 대비되면은 잘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대비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특허를 얻는 것에 비해서 비밀이 왜 좋은지를 대비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4번이 답인 이유가 이 disclose가 released로 재진술되기도 했지만 5번에 들어가 버리면 once the idea is released 문장이 떠버리게 된다. 장점에서 단점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문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 포인트 잘 기억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